안녕하십니까. 무진정사 지효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말미에 말씀드렸다시피 호흡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어서 나누어서 한 2번이나 3번에 대해서 이렇게 3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수행하면서 해왔던 호흡법, 그리고 또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르쳐드리는 호흡법,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호흡법은 조금 달라요. 일반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과 조금 개념이 다른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호흡으로 기를 느끼거나 혹은 기를 모을 것인지, 아니면 기로서 호흡을 할 것인지, 이 2가지 입장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호흡에 기를 실는 것이 아니라 기에다가 호흡을 얹습니다. 기에다 호흡을 얹어요. 기라는 것은 나의 의식이 모이면, 의식이 가는 곳에 기가 모입니다. 때문에 호흡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호흡으로 기를 모으려고 하면 이제 호흡에 집중을 해서 그 집중된 힘을 가지고 그 은염으로써 기감을 느끼는 건데, 저희는 기감을 먼저 개발을 해놓고 거기에 호흡을 뒤따라서 가게끔 하기 때문에 기감을 따라서 호흡을 그 위에다 얹습니다. 그러니까 호흡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호흡이 아니라 와에 집중을 합니다. 호흡이 끊어진, 음량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기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음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가 발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음도 기고 양도 기예요. 근데 왜 그 사이 음과 양이 끊어진 그 자리에 집중을 하느냐? 이제 공대풍대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공대와 풍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기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풍이 일어나긴 하지만, 이 공은 풍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풍은 반대로 그 공을 본으로 삼기 때문에 그 실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근저를 항상 공성에 두게끔 되어 있어요. 즉, 호흡이라고 하는 이 2가지 양상은 모두 와에 걸려 있는 겁니다. 와에 그 근본을 두어야, 본을 두어야 호흡이 제대로 드러납니다. 호흡이 드러난다는 게 참 낯설게 들리시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들숨이 긴 사람이 있고 날숨이 긴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지만, 자, 들숨이 긴 사람들, 주로 소양인들에게 많습니다.
뭐 그런 거 싹 무시하고 들숨도 뭐 30초, 말씀도 30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멈추는 거는 뭐 15초 이렇게. 근데 들숨이 긴 분들은 호기심이 항상 이 외부에 있습니다. 외적인 것을. 내부를 잘 안 본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날숨이 긴 분들은 외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면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즉 느끼는 의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들숨이 긴 사람들은요, 관찰하는, 외부를 보는 자 의식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날숨이 긴 사람 같은 경우에 자신의 내면 감정을 느끼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고 거기에서 지복감을 느끼는데 굉장히 탁월할 것이고, 들숨이 긴 사람들은 반대로 외부에서 나타나는 어떤 변화, 조건 이런 부분에 굉장히 능하면서 그 변화를 부리는 것에 굉장히 뛰어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싹 무시하고 무조건 호흡을 다 맞춰라.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승용차를 화물차로 쓰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승용차, 화물차가 서로 간에 뭐 좋다 나쁘다, 높고 낮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용도 자체가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화물차는 화물차로서 쓰게끔 되어 있는 거고, 승용차는 승용으로서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프레임 구조 자체가 그래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화물차야 내가 승용차야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그 비유는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그 음량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양상이지 본질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본은 어디에 있느냐? 그 양상 이전에 있는 것. 왜 내가 내 내면에 집중하는가? 왜 나는 외부의 어떤 조건에 집중을 하는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이전에 혹은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그 내면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드러나기 이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근본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근본을 먼저 찾아야 드러나는 양상에 휩쓸리지 않지요. 그래서 와에 집중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호흡을 건강이나 혹은 뭐 기운, 신통을 얻기 위해서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수행, 불교적인 어떤 수행이나 깨달음을 목적으로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즉 기공과 명상 수행에서 호흡은 조금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호흡의 방식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호흡에 기를 얻느냐 혹은 기에 호흡을 얻느냐 표현이 조금 적합치는 않습니다. 호흡에 기를 얻는다 그래서 뭐 기가 서로 다른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으나 호흡에 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을 했을 때 놓치는 부분과 기에 호흡을 얹었을 때 놓치는 부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서로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접근 방식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기라고 하는 도구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기라는 것은 특정한 실체가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게끔 하는 일종의 힘입니다.
기가 그런 걸 드러나게 한다고? 또 이상하게 생각이 드시겠죠? 예, 기가 그게 드러나게 합니다. 생각만으로는 뭔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기대만으로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기대는 다른 거예요. 기대는 희망이 있지만 기도는요, 수행과 실천이라는 부분이 항상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기도라고 하는 부분 안에는 그 기도를 이루게끔 하는 어떤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힘? 일종의 기로서, 제가 저희 공부하는 분들에겐 그 비유를 힌두교의 상징으로 제가 말씀을, 요즘은 이제 그걸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공대와 풍대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상징들이 나타납니다. 왜 코끼리가 등장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 코끼리가 쥐를 타고 있는지. 예. 힌두 전통이 불교에 가미된, 예, 이쪽 부분, 특히 밀교 안에서는 그 쥐를 부귀의 상징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게 부귀의 상징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하지 않는데, 그 호흡이라고 하는, 리사랜들의 그 비틀리는 우주와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양자물리학자 그 리사랜들의 수채구멍 우주 이론, 비틀리는 우주, 휘어진 우주라고 하는 부분. 그 우주의 그 커브 속으로 들락거리는 어떤 실체적인 힘, 그 힘이 G로 표현되고 그 커브를 긴 튜브를 가지고 있는 코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와 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나라의 코끼리가 워낙 상징적인 힘이 세고 상징적인 동물에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왜 코끼리가 왜 쥐를 타고 있을까요? 긴 터널 속으로 오며 가며 실체를 나르는 그 힘, 그 상징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징성을. 그것이 기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만 가지고 있다, 생각만 가지고 있다,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기대일 뿐인 거예요. 기도는 그것을 이루게 하는 실천적인 그 힘이 함께 등장을 할 때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렇다 보니 이 호흡 안에서도 그 기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느끼고 기감 위에 호흡을 얹어서 기운 자체를 조절하는 것. 그게 저희들이 하는 호흡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안에 고규라는 게 있습니다. 고규를 보통 이제 차크라 이론 가지고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동양에서는 저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차크라를 그렇게 7개, 8개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그냥 크게 4개 정도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고규라고 하는 부분이 막혀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막힌 특성에 따른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실체를
만드는 그 힘을 서서히 호흡으로 풀었을 때, 그 의념, 그리고 그 기에 의념을 실어서 그 고규를 풀었을 때, 말 그대로, 일종의 정신적인 해방감이나, 이치를 깨닫는 그런 환희심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차크라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힘의 에너지 센터라고 보기보다는 그 힘의 에너지 센터가 결집되는 일종의 코드가 묶여있는 부분을 차크라로 봅니다. 그래서 크게 4개 정도의 차크라를 묶어서 규라고 하고, 고규라고 하고, 그것을 특정한 어떤 호흡을 통해서 풀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 방식이 다르면 접근 방식도 다르고, 접근 방식이 다르면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도 다르죠. 신통을 얻는다 하더라도 호흡에 기를 실어서 얻는 신통과 저희가 하는 그 방식, 기에 호흡을 얹어서 얻는 신통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대해서 나는 이 호흡이 잘 되지 않아. 호흡을 도대체 오랫동안 했는데 별로 특정한 어떤 그런 것들, 뭐 단위든지 뭐든지 이런 게 잘 느껴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호흡 방식 자체에 내가 들숨을 주로 쓰는지 날숨을 주로 쓰는지, 그리고 호흡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기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규를 더 강하게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일종의 그 심리상담이나 정신분석하는 사람들이 자기 분석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내면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호흡 양상, 그 양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그 고교를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